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잡한 한국어를 삶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멘토 데이먼입니다. 여러분, 혹시 책상에 아니면 차에 커피를 놓고 제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오늘은 한국어 노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알려드릴 거예요. 한국어에서 노타는 단순히 물건을 내려놓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물건도 놓고, 걱정도 놓고, 심지어 일도 놓거든요. 어떻게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서울에 사는 민지 씨의 하루를 따라가면서 노타의 세 가지 얼굴을 만나볼 거예요. 민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자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분명 노타를 쓸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을 거예요. 의미 첫 번째, 손으로 잡고 있던 것을 놓다. 아침 8시 30분 민지 씨가 회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와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어요. 민지 씨는 커피를 책상에 놓고 노트북을 켰어요. 이 문장에서 노타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손에 잡고 있던 커피를 책상 위에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민지 씨가 동료 수진 씨와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어요. 수진아, 내가 수저 놔줄게. 어? 놔줄게? 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놔줄게는 놓아줄게의 줄임말이에요. 수진 씨는 민지 씨의 친한 회사 동료이기에 놔줄게라고 얘기했어요. 만약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 상사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놓아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참고로 한국의 식당은 대부분 테이블에 수저를 담은 통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직접 수저를 테이블에 놓아요. 저녁 7시 민지 씨가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가방을 바닥에 놓았어요. 민지 씨는 회사 일 때문에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느라 가방이 정말 무거웠거든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민지 씨의 남동생이 민지 씨에게 심한 장난을 쳤어요. 민지 씨가 기분이 나빠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동생이 가지 말라고 민지 씨의 손을 잡았어요. 이때 민지 씨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 손 놔라, 죽는다 라고 동생에게 말했어요. 의미 두 번째, 걱정이나 긴장을 풀다. 밤 10시 민지 씨가 소파에 앉아서 친구 지영 씨에게 전화를 해요. 지영 씨는 내일 중요한 면접이 있대요. 민지 씨가 지영 씨에게 얘기해요. 지영아, 너무 긴장하지 말고 마음 놓고 너 정말 열심히 준비했잖아. 너는 합격할 수 있어. 자, 여기서 노타의 의미가 확 바뀌었죠? 이제 손에 잡고 있던 물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긴장을 놓는 거예요. 한국말은 감정을 물리적인 대상으로 다룰 수 있다고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지 씨는 지영 씨에게 긴장을 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영 씨가 대답해요. 고마워. 근데 솔직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이 회사 정말 가고 싶은 곳이거든. 지원자 중에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많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이 표현은 걱정이나 긴장을 풀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시험 전날, 중요한 발표 전, 누군가를 걱정하며 기다릴 때 사용해요. 일주일 후 지영 씨가 민지 씨에게 전화했어요. 민지야, 나 합격했어. 이제 마음 놓고 제대로 놀자 우리. 마음 놓고 제대로 놀자. 완벽한 표현이죠?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하면 재밌게 놀 수 없잖아요. 여기서 제대로는 원하는 대로란 부사 표현이에요. 즉, 이제는 원하는 회사에 합격했으니 마음 놓고 원하는 대로 같이 놀자 라는 뜻이에요. 의미 3. 계속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멈추다. 여러분, 민지 씨는 사실 걱정이 하나 있어요. 민지 씨가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민지 씨의 아버지는 아프세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어요. 아버지의 친구가 민지 씨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봐요. 민지 씨는 대답해요. 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놓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세요. 여기서 일을 놓다는 멈추다 라는 뜻이에요. 병원에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민지 씨는 지금 27살이에요. 피아노를 8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8년 동안 배웠어요. 하지만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피아노를 그만두었어요. 피아노를 그만둔 지 10년이나 되었네요. 민지 씨는 고민하고 있어요. 피아노를 손 놓은 지 오래돼서 다시 연주할 자신이 없는데 다시 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손으로 먹고 씻고 일하고 만들고 거의 모든 활동을 해요. 손이라는 것은 그래서 노동, 기술, 관심을 뜻해요. 즉, 손을 놓다라는 뜻은 하던 일에 시간과 노력,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중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랜 고민 끝에 민지 씨는 결심했어요. 아니야, 이건 놓으면 안 돼. 8년 동안 배워왔잖아. 여러분은 무엇을 놓았던 경험이 있나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민지 씨처럼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할 때, 하고 싶을 때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제 민지 씨의 회사로 가볼까요? 직장에서는 노타를 어떻게 쓸까요? 월요일 아침 팀 미팅 시간이에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민지 씨, 보고서 자료는 제 책상 위에 오늘 퇴근 전까지 놓아주세요. 회사에서는 명확한 보고와 지시 체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보고서 자료를 어떻게 출력해서 책상 위에 언제까지 오늘
퇴근 전까지 라고 팀장님이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놓으세요가 아닌 놓아주세요 라고 표현했어요. 놓으세요는 명령 표현이고 놓아주세요는 부탁하는 표현이에요. 한국 회사에서는 무언가를 명령할 때 명령적인 표현보다 정중한 부탁의 표현을 자주 해요. 그리고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급한 일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아요. 팀장님이 먼저 해야 할 업무를 고르고 있어요. 민지 씨, 이 업무는 일단 놓고 내년도 사업계획서 발표 준비부터 합시다. 일단 놓다.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할 거지만 지금은 멈춘다는 뜻이죠. 직장에서 업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세요가 아니라 합시다 라고 팀장님이 말했어요. 왜요? 합시다 라는 표현은 같이 하자 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업계획서 준비는 팀원들이 할 수 있지만 발표는 누가 할까요? 팀장님이 하기 때문에 합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번 주 금요일 민지 씨는 사장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해요.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긴장돼요. 그런데 직장 동료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민지 씨, 한시름 놓아도 돼요. 사장님 일정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취소되었어요. 한시름. 이건 큰 걱정, 큰 근심이라는 뜻이에요. 격식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안심시킬 때 쓰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보너스 표현으로 한걱정이란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요. 도착하면 연락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걱정이 되겠죠? 그러다 연락이 왔어요.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연락이 늦었어요? 한걱정했어요. 이렇게 해요. 자, 이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놓다라는 단어를 통해 한국 문화를 살펴볼 거예요. 표현 첫 번째, 너를 놓아줄게. 이 표현은 연인과 헤어질 때 또는 마음속에 그리운 누군가를 보내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 때문에 행복했던, 슬펐던, 괴로웠던 모든 감정들을 바람에, 물결에, 그리고 시간에 흘려 보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민지 씨는 어릴 때 할머니와 같이 살았어요. 그런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해줬던 음식, 할머니의 따뜻했던 미소, 이 모든 것이 아직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할머니가 보고 싶은 날이면 계속 눈물이 나와요. 민지 씨는 이렇게 혼자 얘기해요. 할머니, 나 할머니 놓아줄게. 오늘만 울고 할머니 놓아줄 거야. 근데 보고 싶어 할머니.
표현 두 번째, 마음을 내려놓다. 마음을 놓다는 걱정이나 긴장, 근심을 놓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내려놓다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우선 내리다는 위에서 아래로 옮기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놓다 앞에 동사가 오면 유지하다 라는 뜻이 된다고 설명했었어요. 방을 잡아 놓다. 기억하세요? 동양에선 마음을 물에 비유하곤 해요. 물속 깊은 곳에 내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다는 내 마음을 고요하게, 차분하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혹시 최근에 친구나 가족, 연인과 싸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화가 났을 땐 일단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면 여러분만의 정답이 보일 거예요. 표현 세 번째, 다리를 놓다. 자동차나 배, 기차 같은 교통수단의 이동을 위해서 다리를 놓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기 위한 표현으로도 사용해요. 다리의 역할이 두 곳을 연결시키는 것이잖아요. 나 데이몬이랑 다리 좀 놔줘. 혹시 한국에 아는 사람 있으면 다리 좀 놔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민지 씨의 하루를 통해서 노타의 세 가지 얼굴을 만나봤어요. 첫째, 손에 든 물건을 내려놓는 물리적 행동. 둘째, 걱정과 긴장을 풀어내는 심리적 행동. 셋째, 하던 일을 그만두다, 멈추다. 오늘 배운 표현들 내일부터 꼭 써보세요. 커피를 책상에 놓을 때, 긴장을 풀고 싶을 때, 차분히 무언가를 고민해야 할 때, 그때마다 노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국어 공부 절대 놓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놓으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럼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